말은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며 결국 우리의 세계를 변화시킨다. 사람은 행복하기 전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말을 반드시 먼저 만난다. 사람은 성공하기 전에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말을 반드시 먼저 만난다. 행동은 상상, 그 이상의 미래를 반드시 선물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인생은 사랑으로 흘러간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에 엄격한 아버지를 곡해하여 원망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바보스러우리만큼 우직하고 가족만을 생각하는 사람 같아서 그는 한때 자식일랑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사시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을 때 괴테가 샤를로테라는 여성에게 러브레터를 1800통이나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괴테는 그만큼의 러브레터를 썼기 때문에 천재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러브레터를 쓰는 셈치고 블로그에 1800개의 글을 올리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지금까지 1800개를 훌쩍 넘는 2000개의 글을 써서 올렸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작가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그처럼 거의 매일 글을 쓸 수 있었던 비결은 아버지 덕에 하기 싫을 때조차 빼먹지 않고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일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아버지처럼 그저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되고 말 거라는 두려움을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아버지는 자유보다 사랑을 택한 멋진 남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부터 그는 일에만 가치를 두지 않고 가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엄격함은 그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더없이 소중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최고의 걸작인 자식들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서로 보이지 않는 인력으로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과 컵 사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력이 작용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만류란
모든 것을 뜻합니다. 즉, 우주에 있는 것, 지구와 달, 은하계와 별 등 모든 물체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전자와 양성자 같은 미시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작용합니다. 인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서로 간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즉, 지구와 같이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인력이 크고 콩알처럼 질량이 작은 물체는 인력이 작습니다. 또 두 물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이 커지고 거리가 멀수록 인력은 작아집니다. 전자와 같은 미시 세계에서도 비슷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쿨롱의 법칙입니다.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가 서로 끌어당기는 쿨롱의 힘의 크기는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쿨롱의 법칙과 만류 인력의 법칙은 모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역제곱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전자기파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전자기파가 방출되는데 이 전자기파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영향이 약해집니다. 전자렌지를 사용할 때 전자기파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면 되도록 가까이 가지 마세요. 사람 주위에도 전자기장의 에너지 필드가 있습니다. 전자기장의 에너지 필드는 일반적으로 오라라고 불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원자에는 전자라는 음의 전하를 가진 소립자가 무수히 움직이고 있고 그 전자가 움직임에 따라 전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오라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제곱 법칙은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평소에 누구와 지내는지, 누구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에 따라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습관까지 바뀝니다. 이를 영향력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영향력의 에너지 크기는 그 사람의 배움이나 경험의 크기에 비례하고 만나는 사람과의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즉, 만류인력의 법칙에서 말하는 질량이 사람에게는 배움이나 경험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사람은 그만큼 타인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발신하는 SNS의 인플루언서는 실로 영향력이 큽니다. 사람 간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말은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가까운 사람들이 어둡고 음침한 사람뿐이라면 어떨까요? 아무리 당신이
밝은 성격이라고 해도 어두운 친구의 영향으로 성격이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친구가 밝고 열정적이며 활력이 넘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기운이 없을 때 함께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기운이 날 것입니다. 영향력의 법칙에 따르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주위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까요? 인간의 뇌에 있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와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거울 뉴런은 이탈리아의 저명한 신경심리학자인 자코모 리콜라티 교수가 자신의 연구팀과 함께 발견한 것으로 타인의 행동을 보고 마치 자신이 같은 행동을 하듯이 거울처럼 반응하는 신경세포를 말합니다. 거울 뉴런은 따라쟁이 세포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행동들이 거울 뉴런과 관련돼 있습니다. 하품이 전염된다. 말투를 따라한다. 아기가 말을 흉내내며 배운다. 거울 뉴런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하게 합니다. 즉,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함께 있는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신을 바꾸고 싶어도 지금 처한 환경에 발목을 잡힌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거울 뉴런을 잘 활용하면 이상적인 인물을 모델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 비전에 가까운 인물을 찾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환경에 가기만 해도 자신이 그런 사람들과 비슷하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만나는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만납니다. 연수입 1억 이상 벌고 싶다면 연수입 1억 이상 버는 사람과 친해집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과 사귑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매력적인 사람과 만납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사람, 예쁜 사람, 매력적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끌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스레 당신도 아름답고 예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평소에 당신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나요? 당신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가까운 존재는 누구입니까? 가족인가요? 배우자인가요? 물론 가족이나 배우자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므로 틀림없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24시간 365일 당신과 만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사고,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의 평소 행동이나 습관이 당신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평생 어떻게 자신과 사귀겠습니까? 사람은 하루에 6만에서 7만 번 정도 내부 대화를 합니다. 내부 대화는 셀프 토크라고도 하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혼자만의 속삭임입니다. 예를 들면 피곤해, 배고프다, 오늘 뭐하지? 이런 식으로 사람은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중얼거립니다. 이런 중얼거림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매일 새겨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부 대화를 하면 그 말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고 행동에 제한을 주게 됩니다. 이 내부 대화의 질을 바꾸는 일이 여러분의 소원을 실현하는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영향력의 법칙은 소원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항목입니다. 이제 소원 실현에 필요한 5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날 사람을 신중하게 고릅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므로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같은 직장 동료에게 의논해봤자 사업은 위험해, 리스크가 있으니 그만두는 편이 좋을 거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기업가나 경영자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또 결혼 상대는 특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상대는 자신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인생 경험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는 자기 자신입니다. 평소에 하는 말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 자신을 탓하는 말은 가능한 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칭찬합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일과 타인을 칭찬하는 일은 잠재의식에 거의 비슷한 영향을 줍니다. 사람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면 그 말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도 입력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뒷말은 하지 말고 사람을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해 봅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조사해 취합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데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평소 접하는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뉴스와 정보를 보면 잠재의식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일할 때 필요한 정보나 생활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좋지만 가능한 한 자세하게 알아보고 정말 필요한 정보만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미디어, 인터넷의 기사에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정보도 많으므로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선별해서 찾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정보가 우리의 잠재의식에 입력돼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배울지 고민합니다. 책을 읽거나 강연회에 참가해 배움을 얻는 일은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배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구에게 배울까입니다. 맛없는 식당의 주인에게 요리를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골프를 이제 막 시작한 아마추어에게 골프를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성공했다면 가능한 한 그 분야의 최고로 불리는 인류인 사람에게 배워봅니다. 어떤가요? 영향력의 법칙에서 한층 더 살아가기 위한 힌트를 얻으셨나요? 꼭 실천해 이상적인 인생을 만들어 봅니다. 말의 힘을 활용하면 꿈이 현실이 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상해도 현실이 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집에서 이상적인 연인을 상상해봤자 택배 왔습니다 하고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날 리는 없으니까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상상한다고 해도 눈앞에 멋진 원피스가 뚝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만약 상상만 해도 꿈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순식간에 억만장자가 될 것입니다. 사실 열심히 상상해도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왜 상상한 일이 바로 현실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만약 상상이 바로 현실이 되어버리면 현실 세계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 영업사원에게 만일을 대비해 암보험에 들어야 해요 라는 말을 듣고 암에 걸리면 어쩌지 라고 상상하는 순간 암에 걸린다면 너무 황당할 것입니다. 저 사람 귀엽다고 생각한 순간에 어느새 사귀고 결혼까지 간다면 주변에서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3차원 물리 세계에서는 상상이 바로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 세계는 원자와 분자를 구성하는 소립자가 움직임이 거의 없고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상이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이므로 자유롭게 바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메뉴판을 보면서 스테이크를 주문할 때를 생각해 봅니다. 상상이나 생각의 세계에서는 갑자기 주문한 요리를 취소하거나 아니 스파게티를 주문해야겠다 하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반면 현실 세계에서는 스테이크를 주문한 후 음식이 나오면 아니 스파게티로 바꿔주세요 하며 뒤늦게 메뉴를 바꾸기가 어렵고 가능하다고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이나 사고, 의식 등은 수증기의 물 분자처럼 자유롭게 변화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실은 얼음처럼 굳어 있어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차를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해 말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르게리따를 아무리 상상해도 마르게리따가 현실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피자 가게에서 마르게리따 라지 사이즈 한 판 주세요 하고 주문하면 20분 만에 피자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상상이 단 20분 만에 현실이 된다니 놀랄만한 시간 단축술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소립자는 관측되지 않으면 파동의 성질을 띠고 누군가에게 관측되면 입자의 성질을 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적인 소원 실현의 원리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파동 상태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입자로 변환하면 현실화됩니다. 이것은 이미지나 사고를 가시화해 관측되는 상태로 만들면 된다는 말입니다. 즉, 이미지나 생각을 언어화하면 타인으로부터 관찰되기 좋은 상태가 되고 그에 따라 현실화하기 쉬워집니다. 언어화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장으로 쓰기이고 둘째는 말로 표현하기입니다. 왜 꿈이나 목표를 종이에 쓰면 이뤄질까요? 오래전부터 일본에서는 칠성날의 소원을 쪽지에 써서 달아놓았습니다. 신사에서는 작은 나무판에 소원을 적어 걸어두기도 합니다. 이처럼 옛날부터 행해온 관습에는 모두 뜻깊은 의미와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종이에 꿈이나 목표를 쓰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이에 꿈과 목표를 101개 썼더니 그 중에서 80%가 넘게
정말 이뤄졌습니다. 왜 종이에 꿈을 쓰면 이뤄질까요? 그 이유는 종이에 쓰는 행동을 통해 막연했던 이상의 이미지가 명확해지면서 꿈이 파동에서 입자로 바뀌고 의식의 채널이 꿈이나 목표에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의 주파수에 맞게 잠재의식에 그 말이 입력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같은 파장을 가진 곳은 서로 끌어당김으로 소원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쓰는 행위로 잠재의식에 꿈과 목표가 입력돼 필요한 정보를 찾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언어화하는 것입니다. 라멘 가게에 가서 그냥 맛있는 라멘 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어떤 라멘이 나올지 모릅니다. 어쩌면 벌레가 들어간 라멘이 나올 수 있고 가게 주인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멘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소 라멘 주세요. 김과 반숙 달걀 곁들여서 국물은 진하게와 같이 자세하게 요구사항을 말하면 먹고 싶은 라멘을, 즉 원하는 바를 얻습니다. 원하는 바를 상상해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이때 코칭은 상상을 언어화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머릿속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모습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언어화해 목표나 비전을 파동에서 입자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코칭입니다. 여러분의 올해 목표는 무엇입니까? 1년 후에는 어떤 자신이 되고 싶습니까? 종이에 한번 명확하게 써봅니다. 꿈과 목표를 쓰는 꿈 목록을 만들 때 기억해야 할 점이 8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꿈과 목표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씁니다. 꿈과 목표를 종이에 쓸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씁니다. 어중간하게 쓰면 원하던 것이 이루어져도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꿈 목록에 30만 엔을 갖고 싶다 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30만 엔이 수중에 생겼는데 어이없게도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고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수단을 통해 얻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명확하게 쓰도록 합니다. 두 번째, 꿈 목록을 쓸 때는 주어를 명확하게 씁니다. 다음은 주어를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 목록에 책을 3개월 이내에 출판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3개월 만에 꿈이 이루어졌는데
본인이 아닌 친구의 꿈이었습니다. 꿈 목록에 주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레스토랑에서도 식사를 주문할 때 누가 무엇을 주문하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웨이터도 주문한 사람에게 정확한 음식을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꿈 목록을 쓸 때는 나는 뭐뭐를 실현했다 와 같이 주어를 명확하게 씁니다. 예를 들어 나 누구는 책을 3개월 이내에 출판했다 라고 명확하게 주어를 써야 합니다. 기도하고 소원을 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름뿐만 아니라 주소도 정확히 밝히면서 소원을 빌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 대신 기도해 줄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소리내어 말합니다. 이름과 주소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신도 어디에 사는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할지 모릅니다.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지 않으면 주문한 물건이 집에 배달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꿈과 목표는 긍정형으로 씁니다. 잠재의식은 부정형을 인식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홍색 나비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분홍색 나비를 생각합니다. 이처럼 뇌와 잠재의식은 부정형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왜 부정형을 인식하지 못할까요? 잠재의식은 인터넷의 검색 엔진처럼 단어를 골라 검색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의 검색 엔진에 분홍색 나비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마세요 라고 검색하면 키워드로 분홍색 나비 이미지가 검색돼 첫 화면에 분홍색 나비 사진과 이미지가 검색 결과로 나옵니다. 잠재의식도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 또는 나는 가난하지 않았다 라고 꿈 목록에 부정형으로 쓰면 병이나 가난이라는 단어의 에너지가 잠재의식에 입력돼 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부정형으로 쓰지 말고 나는 점점 더 건강해졌다 또는 나는 점점 풍요로워졌다고 긍정형으로 써야 합니다. 네 번째, 꿈과 목표는 손으로 직접 종이에 씁니다. 꿈과 목표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써도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흔해지니 당연한 흐름입니다.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실시했던 흥미로운 연구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표가 있는지 질문했는데
그중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종이에 쓴 학생은 전체의 3%밖에 되지 않았고 13%는 목표가 있지만 기록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84%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고 했습니다. 10년 후인 1989년 그 학생들을 다시 인터뷰해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목표가 있지만 기록하지 않았던 13% 학생은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고 했던 97% 학생보다 연봉이 2배가 더 높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종이에 쓴 3%의 평균 연봉은 목표를 종이에 쓰지 않는 97% 학생보다 약 10배가 더 높았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미니칸 대학의 게일 매튜스 교수는 한 심리학 실험에서 직접 손으로 꿈과 목표를 쓴 경우와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해 꿈이나 목표를 입력한 경우에 목표 달성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267명을 대상으로 실험해 봤습니다. 그 결과 직접 손으로 목표를 쓴 쪽이 키보드를 사용해 목표를 입력한 쪽보다 42%나 목표 달성률이 높았습니다. 이유는 직접 손으로 글씨를 쓸 때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므로 잠재의식에 잘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꿈과 목표는 가능한 한 손으로 직접 쓰세요. 꿈과 목표는 완료형으로 씁니다. 꿈이나 목표를 종이에 쓸 때는 어미를 뭐뭐 하고 싶다 라고 쓰면 뭐뭐 하고 싶다 라는 주파수를 발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뭐뭐 하고 싶다라는 어미는 아직 꿈이 달성되지 않았다라는 상태를 잠재의식에 인식시키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불러오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꿈과 목표를 쓸 때는 이미 달성한 상태인 뭐뭐를 달성했다, 뭐뭐를 실현했다, 뭐뭐를 얻었다와 같이 완료형으로 씁니다. 이미 달성한 상태를 쓰면 그 말의 에너지 주파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달성한 상태를 쓰면 그 주파수와 공명에 정말 꿈이 실현된 상태를 불러옵니다. 3개월 이내에 결혼하고 싶다는 꿈이 있다면 나는 3개월에 이상형인 상대와 결혼했다 라고 쓰면 됩니다. 어미를 뭐뭐 하고 싶다라고 쓸 때와 뭐뭐 했다라고 쓸 때 양자역학적으로도 말의 에너지 주파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올해 결혼하고 싶다라는 사람과 나는 3개월 이내에 꼭 결혼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쪽에서 진심이 더 느껴질까요?
부자입니다. 이처럼 말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상대에게 전달하는 에너지는 완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릅니다. 에너지는 말에 따라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6번째, 꿈과 목표는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종이에 꿈과 목표를 쓸 때는 소원은 당연히 실현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주문한 물품이 오지 않으면 어쩌지라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월급이 입금되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는 일도 잘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일어난다고 믿는 일은 더 잘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복권을 살 때마다 평균 수백만 원씩 당첨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복권이 잘 당첨되나요? 하고 물었더니 글쎄, 복권을 사면 당첨되는 거 아닌가요? 하며 너무 당연한 듯 대답했습니다. 마치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사면 돈을 받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복권을 사면 더 잘 당첨될 수 있습니다. 꿈 목록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이 우주는 뭐든지 이뤄주는 우주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인터넷 쇼핑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믿고 꿈 목록에서 주문하는 것이 꿈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7번째, 꿈 목록에는 기한을 명확하게 씁니다. 만약 여름방학 숙제 제출 기한이 없다면 숙제를 할까요? 회사에서도 마감이 없다면 일을 할까요? 아마 바로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람은 기한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꿈 목록을 쓸 때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기한을 씁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써봅니다. 2024년 1월까지 이상적인 연인을 끌어당겨 결혼했다. 2025년 4월까지 사업에 성공해 10억을 달성했다. 2024년 3월까지 다이어트로 10kg을 감량했다. 그러면 왜 기한을 명확하게 쓰면 꿈이 더 잘 실현될까요? 기한을 명확하게 쓰면 잠재의식에 입력돼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향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장 상사에게 3일 안으로 이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라는 지시를 받는다면 3일 안에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3일 이내에 일을 끝내기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우주 레스토랑에도 언제까지 꿈을 이루고 싶은지 명확하게 전달하게 합니다. 8번째,
정해준 기간까지 실현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꿈 목록을 썼는데 혹시 기한까지 꿈과 목표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실망하거나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기한까지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꿈과 목표에 너무 기대하거나 집착하면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기대하지 말고 꿈과 목표를 써봅니다.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을 때 사과의 의미로 요리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주 레스토랑도 기한을 넘기면 예상을 넘어서는 좋은 일을 이뤄집니다. 기한이 지나면 행운이 올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처럼 종이에 꿈과 목표를 쓰면 이뤄집니다. 종이에 쓴다는 행위는 신에게 주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꼭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종이에 써서 신에게 주문해 봅니다. 말로 선언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말의 힘을 사용해 끌어당김을 가속화하는 방법으로 어퍼메이션이 유명합니다. 어퍼메이션은 꿈과 목표를 말로 선언하고 반복해서 말해 잠재의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어퍼메이션은 서양에서 시작된 기법으로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자기개발, 능력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코칭 창시자인 루타이스의 저서 어퍼메이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퍼메이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매일 점점 행복해집니다. 나는 매일 행복과 여유가 넘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매일 10에서 20회 소리내어 말해봅니다. 어퍼메이션을 소리내어 말하고 평소에 하는 말을 긍정적인 어휘로 바꾸면 자신이 발산하는 주파수나 파동이 바뀌고 그 파동과 공명에 끌어당기는 것이 바뀝니다. 매일 소리내어 어퍼메이션을 실시합니다. 처음에는 소리내어 읽기가 어색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무의식 수준에서 꿈과 목표가 달성되는 일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됩니다. 꿈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의식 상태가 되면 어퍼메이션을 낭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저절로 강해지고 소원이 하나하나 실현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말의 힘을 사용해 인간은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킵니다. 다른 동물은 새로운 물건을 발명하거나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말의 힘이 있기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힘, 물건을 구체화하는 힘을 가집니다. 신약 성서의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언어에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점점 행복해집니다. 나는 매일 행복과 여유가 넘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행운아입니다. 나는 매일 점점 행복해집니다. 나는 매일 행복과 여유가 넘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행운아입니다. 나는 매일 점점 행복해집니다. 나는 매일 행복과 여유가 넘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행운아입니다. 나는 매일 점점 행복해집니다. 나는 매일 행복과 여유가 넘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행운아입니다. 나는 매일 점점 행복해집니다. 나는 매일 행복과 여유가 넘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행운아입니다. 나는 매일 점점 행복해집니다. 나는 매일 행복과 여유가 넘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행운아입니다. 나는 매일 점점
행복해집니다. 나는 매일 행복과 여유가 넘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행운아입니다. 나는 매일 점점 행복해집니다. 나는 매일 행복과 여유가 넘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행운아입니다. 나는 매일 점점 행복해집니다. 나는 매일 행복과 여유가 넘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행운아입니다. 나는 매일 점점 행복해집니다. 나는 매일 행복과 여유가 넘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행운아입니다.